かっこよくてなんか紳士的な感じがあると思います。イケメンが多い。 내가 만약 다시 결혼한다면 너처럼 정말 한국 남자랑 결혼할 거야. 저보다 먼저 시집간 친구들한테서 들었던 소리입니다. 사실 한때 저는 결혼을 포기했어요.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결혼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결혼하면 남편의 성실을 따르고 남편한테 대들 수 없이 조용하게 살아야 하는 요즘 시대.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그런 게 없고 유튜브 보면 한일국제결혼 커플들이 그렇게 행복한 걸 보면서 제가 정말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저녁 제 딴에는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일들, 하지만 늘 고맙다고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게 진짜 결혼이구나 싶었어요. 도대체 일본 여성이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결혼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유입니다. 올해 32살이고 도쿄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경기도 안양시 제 신혼집입니다. 범계역에서 걸어서 10분이면 가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짜리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집수리가 잘 되어 있어서 깨끗하고 무엇보다 겨울에 집안에서 입김이 안 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데 한국 남편하고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꿈만 같고 이제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어찌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정말 시간이 야속하기만 해요.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저는 결혼을 완전히 포기했던 사람이었는데요. 2022년 29살이던 저는 도쿄의 제조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일은 재밌었고 연봉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계속 이런 말을 했죠. 마유짱,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30살 되기 전에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소개팅도 나가봤어요. 하지만 첫 만남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항상 같았어요. 결혼하면 집안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주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돈도 벌어오고 식모살이도 해줄 여자가 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남자들의 반응은 뻔했죠. 성격이 아무래도 좀 힘들겠네요. 어떤 남자는 대놓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요즘 일본도 신여성 시대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은 보기 안 좋아요. 같이 돈 벌고 집안일도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반문하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29살까지 총 10번의 선자리에 나가봤는데 모두 다 실패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제가 경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남자들은 좋다고 하면서 대신에 퇴근 후 요리와 청소는 게을리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죠. 회사 선배들도 짓궂게 말했는데요. 마유짱, 결혼하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해. 모두가 그러고 살잖아. 사실 알고 있어요. 저도 결혼하면 제가 돈도 벌고 집에 오면 집안일도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저렇게 요구하면 하려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는 거 아시나요? 결혼 생활하면서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더 부지런히 뭐라도 할 생각인데 상대방이 그걸 대놓고 요구한다던가 고마운 마음 하나도 없이 할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누구라도 하기 싫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지금 한국 남편에게 헌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만족스러워요. 제가 운 좋게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이직에 성공도 했고 그래서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해요. 남편보다 1시간 일찍 집에 와서 요리도 하고 집안 정리도 하고 빨래도 있으면 얼른 돌리는데 한국인 남편은 늘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자기가 도와줄 게 없는지 어색하게 서 있어요. 그게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러니까 저도 다른 일본 여성들처럼 제가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어째서인지 일본에선 노골적으로 먼저 말을 꺼내니 정말 거부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제가 일본에서 결혼을 하기 싫었던 이유 그리고 저항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일찍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회사 일이 바빠 집안일에 소홀해지면 그걸로 곧 부부싸움이 난대요. 여자 입장에선 회사에 다니느라 돈을 벌어오느라 아무래도 조금 그런 걸 놓쳤다 싶으면 곧바로 지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본에선 갈등이 있는 부부들도 많대요. 그래서 꽤나 많은 부부들이 아이가 생기면 여자가 일을 그만두게 하죠. 그렇게 되면 가정경제는 늘 적자이고 대출을 갚다가 20년, 30년이 지나버리죠. 부부가 맞벌이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여자에게 책임이 많고 여자가 잘 못하면 일을 그만둬야 하고 그렇다고 일본인들이 돈을 많이 버냐 그것도 아니니까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결심했었던 거예요. 그럼 결혼 안 하고 살자. 29살 생일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선언했어요.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자유롭게 혼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살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결혼은 내 인생에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2022년 7월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코로나 기간 어디로도 여행도 못 가고 조금은 우울함과 지친 마음에 혼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한국을 선택했던 거죠. 가까우면서도 문화가 다른 곳이니까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관련 뉴스나 한국에 다녀온 후기들을 많이 알긴 하지만 그래도 자세히는 몰랐어요.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긴 했지만 한글을 익히고 기본적인 수준의 관광지에서 쓸 수 있는 대화 정도? 더 많이 하려다가 아무래도 발음이 어려워서 포기했거든요.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로 한국에 다녀오는 건 마치 유행처럼 당연한 것이고 한국만큼 맘 편하게 다녀올 만한 여행지도 없으니 그런 이유들로 그리고 그냥 새로운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부산으로 향했고 부산에 도착해서 서면역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했어요. 4인실 도미토리였죠.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남자 방에 한국 남자분이 있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위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네, 맞아요. 저도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했죠. 그가 바로 광호 씨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어요. 첫인상. 솔직히 별 생각은 없었어요. 남자들은 어차피 다 똑같을 거야. 그때 한창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남자들을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광호 씨는 달랐어요. 첫날부터 느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단체로 식사를 했고 광호 씨는 설거지를 했는데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제 분량까지 해주더라고요. 일본 남자들이었다면 절대 안 했을 일이었어요. 남의 설거지, 특히 여자가 있는데 설거지를 한다? 완전히 보기 드문 경우죠. 솔직히 이미 그때 조금 반했을지도 몰라요. 사소한 배려일 뿐인데 아무튼 여자들은 그거에 감동받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제가 밝게 인사하니까 그가 또 말했어요. 천만에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일본에서 오신 손님이니까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배려심이 남달랐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 남자들의 배려심? 다음 날 아침 광호 씨가 저에게 물었어요. 오늘 어디 쪽을 여행할 건지 말이죠. 글쎄요, 특별히 계획은 없어요. 제가 답하니까 그가 제안하더군요. 그럼 제가 부산의 맛집들 좀 소개해 드릴까요? 혼자 다니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뭔가 강압적인 느낌도 없고 부담 없이 물어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냥 거절했을 텐데 어느새 알겠다고 대답해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이기에 일단은 거절했죠. 괜찮아요. 혼자 다닐 수 있어요. 제가 거절하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럼 나중에라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카카오톡 해도 될까요? 강요하지 않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일본 남자들은 보통 끝까지 따라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끝내 거절하면 여자가 무슨 남자 하는 말을 안 듣는다며 화내는 사람도 종종 있는 게 현실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사람들 같았죠. 그날 오후 해운대를 혼자 걸어 다니다가 문득 외롭더라고요. 한국어도 서툴고 길도 복잡하고 그냥 아까 한국 사람이 같이 다니자고 할 때 그냥 갈걸. 그러다가 설치해둔 카카오톡으로 그 남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길을 잃었어요. 도와주세요. 물론 진짜 길을 잃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실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30분도 안 돼서 광호 씨가 나타났어요. 미안해요. 패 끼쳐서. 제가 사과하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일본 분이 혼자 여행 오시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데요. 그날 저녁 광호 씨가 저를 광안리 해변으로 데려갔어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 정말 예뻐요. 제가 감탄하니까 광호 씨가 말했죠. 마유 씨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항상 관광객분들께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저도 게스트하우스 여행은 처음이고 아무튼 정말 저도 이런 게 처음입니다. 솔직히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배려심 있고 상대를 편하게 해주고 여러 번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것 같았거든요. 물론 사실 저는 심장이 조금씩 두근거리긴 했는데 억지로 참았죠. 당하기는 싫었거든요. 하지만 광호 씨는 그 이후로도 전혀 부담스럽게 굴지 않았어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도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죠. 한국 음식 중에는 뭘 제일 좋아하세요? 한국어를 잘하시는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이런 가벼운 질문들만 했어요. 나이, 직업, 연애 경험, 결혼 이야기 등 부담스러운 건 전혀 묻지 않았어요. 부산에서 3박 4일을 보냈는데 광호 씨는 매일 저를 배려해줬어요. 숙소에서 나올 때 가방을 들어주고 식당에서 자리를 먼저 잡아주고
하지만 절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지막 날, 일본으로 떠나기 위해 공항버스를 타기 직전 광호 씨가 말했어요. 마유 씨, 정말 즐거웠어요. 혹시 나중에 한국에 또 오시면 연락 주세요. 고마웠어요. 덕분에 좋은 추억을 만들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여행에서 만난 좋은 사람 정도로. 도쿄로 돌아온 후 광호 씨와 카카오톡으로 가끔 안부를 물었는데요. 오늘 날씨 어때요? 맛있는 거 드셨어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 한 달쯤 지났을 때 조금은 특별한 메시지가 왔는데요. 마유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화상통화 해도 될까요? 왜요?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첫 화상통화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광호 씨는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마유 씨는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일본 남자들이었다면 언제 만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확실히 달랐어요. 그냥 제 일상이 궁금하다는 느낌이었고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2달째 되니까 거의 매일 화상통화를 했어요. 시차가 없어서 편했죠. 사실 저도 한국에 다녀오자마자 한국어 공부를 곧바로 시작했기에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제가 배운 표현을 써보기도 하고 동시에 광호 씨는 항상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마유 씨 정말 멋져요. 그렇게 어려운 프로젝트를 혼자 다 해내시다니. 잠깐만, 일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인정해준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칭찬이랄까. 3달째 광호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마유 씨, 저 일본에 가도 될까요? 왜요? 마유 씨가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일본 구경도 하고 싶고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광호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 혼자 관광하고 시간 되시면 잠깐 커피나 마셔요. 숙소도 따로 잡을 거고 마유 씨 일정에 맞춰서 할게요. 그해 11월에 결국 광호 씨가 도쿄에 왔어요. 3박 4일 일정이었죠. 첫날 저녁에 시부야에서 만났는데 제가 너무 반가워서 와라가 않으며 반겨줬어요. 어쩌면 서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확인한 것 같았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 특유의 배려심, 그리고 그게 거짓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웠다는 것? 일본에서 여자들이 남자에게 맞춰주고 헌신하듯 한국 남자들도 여자들에게 맞춰주고 헌신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 생각해보면 그런 양국의 남녀가 만나면 그 데이트가 얼마나 배려심 깊고 서로 얼마나 이해를 잘해주겠으며 서로에게 얼마나 헌신을 하겠어요. 그럼 관계는 얼마나 더 돈독해질 것이며 서로를 얼만큼이나 믿게 되겠어요. 모든 게 완벽한 조합입니다. 마유 씨, 진짜 보고 싶었어요. 짧은 포옹이 끝나고 광호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져 있더라고요. 그날 밤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유 씨는 결혼 생각 있으세요? 광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죠. 그 다음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때요? 제가 반대로 물었어요. 한국 분위기는 어떤데요? 한국도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맞벌이 부부가 더 많아요. 육아도 같이 하고 다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당연한 거예요. 정말요? 저는 놀랐어요. 한국도 일본과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네. 요즘은 남자도 육아휴직 써요. 집안일도 같이 하고요. 와, 정말 다르네요. 제가 감탄하니까 광호 씨가 말했어요. 마유 씨 같은 분이 한국에 오시면 환영받을 거예요. 능력 있는 여성들이 인기 있거든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생각했죠. 정말 한국은 다른 건가? 그리고 둘째 날 광호 씨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더라고요. 열어봤더니 한국 전통차였고 몸에 좋다고 해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상자를 줬어요. 그건 한국의 전통 비누였는데 선물을 받으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받기 부담스럽다고 거절했어요. 미안하지만 사양할게요. 아직 선물을 받기는 부담스러워요. 제가 사양하니까 광호 씨가 당황하며 말하더군요. 선물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유 씨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서요. 솔직히 그 말에 놀랐어요. 일본 남자들은 보통 비싼 선물로 여자를 감동시키려고 하는데 광호는 아니었거든요. 그리다가 마지막 날 공항에서 헤어질 때 광호가 말했어요. 마유 씨, 저랑 사귀어 주시면 안 될까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기다릴게요. 그렇게 광호 씨는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광호 씨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사귀어요. 하지만 천천히 해요. 네. 정말 고마워요. 천천히 할게요.
그렇게 우리의 원거리 연애가 시작됐어요. 그 뒤로 6개월 동안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가며 광호 씨도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가며 시간이 흘렀어요. 신주쿠 카페에서 광호 씨가 말했어요. 마유 씨, 저희 결혼해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였지만 이어진 말이 더 놀라웠어요. 제가 일본으로 이사 올게요. 마유 씨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요. 일본 남자들은 여자가 무조건 희생하고 따라와야 한다고 했는데 광호 씨는 정반대였던 거죠. 오히려 제가 제안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한국에 살고 싶은데 제가 한국에 가면 안 돼요? 광호 씨 직장도 한국이 본사고 교육이나 인프라도 한국이 더 좋아 보이던데. 이건 진심이었어요. 한국에 여러 번이나 가보면서 사실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매번 들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더 흘러 우리는 정말 결혼했어요. 양가 집안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제가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일본 회사들의 이력서를 넣었고 드디어 한국으로 이직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결혼도 하게 되었던 거예요. 2023년 11월 한국으로 이주해서 경기도 안양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 방 하나 거실 하나, 주방 하나였는데 자꾸 남편은 집이 작아서 미안하대요. 여기서 시작하자고, 그럼 된다고, 나중에 우리가 잘 벌어서 넓은 데로 이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했어요. 건물은 오래된 건 사실인데 깔끔하게 리모델링한 월세집이라 깔끔하고 깨끗하고 난방 잘 되고 11월 한국은 일본의 12월보다 추운데 집안에 오면 온기가 돌 정도로 만족스러웠는데 대체 이 한국인 남편은 대체 왜 미안해하는가? 결혼 후 저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어요. 출근 전 2시간이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었죠. 일본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매일같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고맙다고 말하며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어요. 근데 엄청난 반전이 있었고 저는 남편에게 미안해져서 울음이 터져버렸는데요. 제가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쯤 남편의 동료가 집에 놀러 왔어요. 형수님, 광호 형이 회사에서 혼자 도시락 먹으면서 우는 거 아세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저희는 다 같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광호 형이 결혼하더니 혼자 도시락 먹으면서 감동스럽다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뺏어 먹을 수도 없고 광호 형이 엄청 좋아해요. 저도 일본 여자 좀 소개시켜줘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문화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울면서 사과했어요. 광호 씨, 미안해. 몰랐어. 이제 도시락 안 쌀게. 이게 왜 미안할 일이야? 회사 사람들이랑 억지로 먹는 것보다 당신이 싸준 도시락이 훨씬 맛있어. 정말 고마워.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 동료들의 도시락까지 쌌어요. 남편 회사 동료들에게 잘 좀 부탁한다는 일종의 뇌물처럼 정성스럽게 말이죠. 남편이 회사 생활을 원만히 하기 위해선 점심에 싫어도 그 동료들과 밥을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도시락을 싸주며 대신 저녁에는 더 맛있는 걸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직도 남편 동료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 도시락은 감동이었다고 말해줘요. 그리고 일본 여자 좀 소개해달라고 계속 말하는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젠 진심이란 것도 알죠. 아무튼 그 후로 남편은 회사에서 동료들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저는 매일 저녁 더 푸짐한 식탁을 차렸어요. 신기한 건 1년 반이나 지난 지금 여전히 남편은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빼놓지 않는다는 것과 설거지는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저도 설거지를 해줘서 남편에게 고맙다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말해요. 이렇게 시작부터 그리고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이런데 한일 부부가 얼마나 잘 맞을까요? 수많은 한일 커플들,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 커플은 엄청 궁합이 좋다고 하고 트러블 날 것도 없다고 해요. 이런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는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일 부부가 매일 경험하는 행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선 친구들이 한국 남자 좀 소개해달라 그러고 한국에선 남편 친구나 동료들이 일본 여자 좀 소개해달라고 해요. 소개팅도 이미 여러 번 시켜줬고 올해 하반기에 한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축하할 일 아닌가요? 행복한 한 쌍을 이어준 우리가 자랑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한일 커플이 좀 더 생기라는 의미로 우리 부부 이야기를 해봤어요. 일본 남성들하고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정말 행복하니까 다들 한국어 공부도 더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인연은 있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